안녕하세요 여러분, 소라입니다. 오늘은 저번 1분기 페이보릿에 이어서 2분기 페이보릿을 준비를 했는데요. 오늘 말할 내용이 정말 많아요.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첫 번째로는요, 코스메틱 종류를 뽑아봤는데요. 사실 이번에 화장품을 뺄까도 고민을 했어요. 뭔가 이렇게 확 끌리는 게 없어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, 제가 최근에 좀 인식이, 그러니까 브랜드의 이미지가 좀 바뀐 코스메틱 브랜드가 있어서 그 브랜드를 한번 뽑아봤어요. 바로 포렌코즈인데요. 포렌코즈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약간 인스타 광고? 브랜드 이미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. 근데 최근에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이렇게 포렌코즈에서 굉장히 많이 립 제품을 이렇게 보이세요? 종이를 빼고 보여드려야겠어. 이렇게 제가 위에를 지금 좀 뺐는데요. 이렇게 립 제품을 한가득 보내주셨어요. 그래가지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안 써볼 수 없잖아요. 그리고 원래는 포렌코즈가 립이 되게 유명하다고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. 제가 여기서 몇 개씩 뽑아서 좀 써보고 있는데 립이 너무 좋은 거예요, 생각보다. 사실 오늘 색깔을 좀 추천드리기는 제가 지금 한 3, 4개 정도밖에 색깔을 안 써봐가지고 추천을 드리기가 어렵긴 한데, 제가 일단 지금까지 쓴 컬러에 대해서만이라도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, 제가 오늘도 포렌코즈 립을 발랐거든요. 오늘은 이렇게 2개의 조합으로 발랐어요. 이게 포렌코즈 타투 페일 틴트라고 해서, 페일류는 약간 톤으로 따졌을 때 여름 쿨톤 라이트, 이렇게 라이트 계열이신 분들이 바르면 좀 잘 어울리는 그런 색감이라서, 여기 보시면 뚜껑도 일반 포렌코즈 립이 이런 색이라면 이 페일 라인은 이렇게 좀 분홍색, 연분홍색으로 되어 있고요. 저는 루시드를 바르고 그 위에 메조라는 컬러를 같이 발랐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이게 좋았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, 정말로 이게 딱 입술에 붙어서 마스크에도 일단 안 묻어나고요. 그리고 음식 같은 걸 먹거나 음료를 마셨을 때도 정말 안 묻어요. 또 제가 이번에 레드벨벳 슬기 손민수템을 할 때 어뮤즈 립, 벨벳 립을 보여드렸는데, 그거는 되게 연하게 약간 여리여리한 발색이었잖아요. 근데 얘는 딱 색감이 확실하게 드러나고요. 제가 이거에 양 조절을 해서 여리여리하게 연출을 하는 게 낫지, 애초에 여리여리하게 나오면 제가 진하게 바르고 싶을 때 그렇게 바를 수가 없는 게 싫더라고요. 이게 개인적으로 어뮤즈의 벨벳 립보다는 훨씬 좋았고요. 그리고 제가 그 어뮤즈 립 벨벳 틴트에서도 보여드렸는데, 약간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아무튼 간에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라인 따라서 남는 거 있죠. 그 립은 그랬는데 이 립은 딱히 그런 게 없더라고요. 조금 지워지면 지워졌지 이 라인 따라서 묻는 건 없었어가지고 그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제가 포렌코즈 립은 차츰차츰 한 색깔 한 색깔 더 많이 발라보고 여러분들에게 색깔도 좀 추천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책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. 이번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페이보릿 책은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라는 책입니다. 사실 이 책의 전체 줄거리를 뭔가 구구절절 표현할 필요가 없는 게, 이 책의 줄거리는 한마디로 제목이에요.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는 그런 내용으로 기본소득을 좀 주장하는 그런 책이에요. 근데 이제 기본소득 하면은 여러분이 기본소득이 뭐 정확히 어떤 개념인 거지?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짤막하게만 설명을 드리면, 내가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매달 국가에서 저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주는 거죠. 근데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아무도 일을 안 하면 어떡해? 사회가 돌아가나?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저도 그랬거든요.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의심과 약간 그런 눈으로 처음에 이 책을 보게 됐어요. 저는 이쯤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. 그렇다면 여러분은 110만 원이라는 돈이 매달 여러분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제공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혹시 하고 싶으신가요? 여러분 댓글에 적어주셔도 너무 감사할 것 같고, 뭐 굳이 댓글로 적고 싶지 않다 하면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한 40%? 50% 정도는 투자나 혹은 뭐 저축 의 방향으로 할 것 같고요. 나머지는 제가 항상 이 불안정한 직업이다 보니까 고정 수입이 없잖아요, 저는. 그래서 이렇게 고정 수입이 생기면 전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그 돈을 모아서 여행을 간다든지, 아니면 전 제가 배워보고 싶었는데 좀 망설였던 그런 뭐 향수를 배워본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할 것 같아요. 근데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되게 비슷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. 그러면 여기서 우리 다시 돌아가서 처음에 제가 이 기본소득의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인드, 생각, 걱정이라고 이야기했던, 사람들이 일을 안 하면 어떡해?
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. 다른 사람들은 일명 우리가 그냥 소위 말해 공짜 돈, 기본소득을 주면 일도 안 하고 그냥 탱자탱자 놀기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자기에게 그 기본소득 이만큼을 준다고 하면 뭘 할 거야?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깊게 고민하고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허투루 이 돈을 쓰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들이 보여요. 근데 남한테는 그 잣대로 바라보지 않는 거죠. 이게 제3자 효과 이론이라고 해요. 근데 이 책에서 그 부분을 짧게 설명을 하는데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랬다 그랬잖아요. 근데 이 부분을 읽고 나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기준보다 남을 더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면서 보고 있었구나라는 걸 이 부분을 읽고 깨닫자마자 이 책이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말들이 정말 더 제 가치관과 잘 맞았어요. 저는 사실 옛날부터 좀 생각을 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잉스러울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자본주의의 그런 체제를 별로 썩 좋아하지 않거든요.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그 얘기가 아닌 건 아시겠죠? 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제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여태까지 살면서 보아왔던 어떤 문제들,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 혹은 아니면 나라에서 벌어지는 사회 문제 이런 거를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그 원인에는 항상 늘 돈이 있었어요. 아주 심플한 예로 이렇게 경쟁사회가 된 것도 다 약간 돈과 연관이 되어 있을 거고, 그리고 우리가 진짜 거지 같은 회사를 막 다니면서도 그만둘 수 없는 이유, 먹고 살아야 되니까, 그 먹고 살아야 하니까 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의 모든 사회 문제가 자꾸 다 퉁쳐지는 느낌이 저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, 살아가면서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렇게 돈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, 물론 열심히 하고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이 뭐 돈을 더 많이 가져가고 그만큼 뭐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그런 사회인가요? 정말로 노동을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한 만큼 그렇게 일한 사람이 정말 많은 돈을 가져가는 사회라고 생각하시나요?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원인인 돈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책 말은 그거예요. 똑같이 일단 기본소득을 똑같이 깔고 시작을 하자 이거죠. 그랬을 경우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던 사례들도 있고,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기본소득 얘기를 하면 어떤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할 텐데, 지금은 정말 많은 나라들에서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조금씩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. 물론 근데 이런 복지가 향상을 함에 따라서 증세는 어쩔 수 없이 품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. 우리가 맨날 북유럽 복지 보면서 막 너무 부럽다, 막 일도 일찍 끝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살 수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그들은 세금 엄청 많이 내는 거 알고 계시죠?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음에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빛나는 정체성이라든지 혹은 존재의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이런 사회에서는 저는 조금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제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도 이 논의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. 이렇게 우리가 책을 읽고 한 번 정도 어디 가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너라면 이렇게 돈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고 싶어?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물어보고 생각하고 논의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번 분기 책으로 요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라는 책을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네, 그리고 세 번째로는 드라마인데요. 여러분이 예상하셨다시피 상견니라는 드라마는 아예 단독 영상을 만들었어요. 그래서 그거는 그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거 말고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괴물을 다시 한번 거듭 추천을 드리고자 이번 분기 페이보릿으로 괴물이라는 드라마를 가지고 왔습니다. 제가 이미 저번 분기 페이보릿에서도 살짝 언급을 하고 인스타그램에서도 계속 얘기를 해서 이미 다 정주행을 끝내시고 저에게 후기를 DM으로 보내주신 구독자분들도 계세요. 아직도 이 웰메이드 작품을 안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. 줄거리를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해드리자면요. 안양이라는 마을에 옛날에 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. 그 살인사건의 용의자는 현재 만양파출소에서 근무를 하고 한때 강력계 형사로 일했던 이동식이라는 사람입니다. 그런데 최근 벌어진 연쇄살인의 수법이 그 옛날, 그러니까 20년 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동식이 용의자였던 살인사건의 수법과 너무 유사해서 이동식을 의심하는 서울경찰청의 이제 한주원 경위는 직접 만양이라는 지역에 내려가서 이동식을 만납니다.
한주원 경위는 차기 경찰청장인 한기환의 아들인데요. 옛날 이동식이 용의자였던 그 사건의 피해자가 이동식의 동생 이유연이었고 그 사건을 당시 담당했던 사람이 한기환이었기 때문에 이동식 역시 마냥에 내려온 한주원을 그다지 좋은 감정으로 바라볼 수 없었겠죠. 이렇게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만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마냥에서 새롭게 벌어진 살인사건을 추적하고 또 추리하면서 벌어지는 내용입니다. 일단 줄거리만 들어봤을 때도 일단 너무 제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조목조목 제가 이 드라마를 추천하는 이유를 좀 따져보자면 첫 번째 이유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연기입니다.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하균님은 진짜 눈 아래 있는 핏줄 하나하나까지 다 연기하는 정말 경이로운 연기를 보여주시고요. 사실 그때는 이제 신하균님의 연기만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나오는 여진구님의 연기도 말할 것도 없이 잘 하시죠. 근데 초반에는 약간 그 한주원이라는 사람이 감정으로 확 끌어올려서 뭔가 연기력을 팍 보여줄 만한 씬이 그다지 많진 않았어요. 근데 가면 갈수록 진짜 그게 터져 나오고요. 그리고 사실 이 드라마가 뭐 그다지 막 엄청 슬프고 눈물이 나고 이럴 드라마는 아니거든요. 근데 진짜 이 이동식과 함주원의 그 케미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연기 그 클로즈업 표정이 있어요.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진짜 그걸 딱 보잖아요. 그럼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우리는 이들의 서사를 다 아니까. 이 마냥이라는 마을에 사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연기를 잘해요. 그래서 이게 범인이 생각보다 좀 빨리 밝혀지거든요. 그래서 뭐야? 범인이 왜 이렇게 빨리 나오지?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더 많은 스토리들. 그래서 얘가 범인인가? 아니야, 얘 같아. 아닌데? 그럼 얘야? 약간 이렇게 하게 만드는. 두 번째 이유는요, 이 감정의 변화와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. 줄거리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 둘은 별로 좋은 감정으로 시작을 하지 않아요. 근데 이 서사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들은 점점 서로에게 스며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진짜 이질감이 하나도 없고요. 보는 사람들마저도 이 둘에게 애틋한 감정을 나누게 돼요. 막판에 그 신하균님과 여진구님의 연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울컥하는데 이 흐름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조금 놀랬고요. 그리고 이 드라마도 엔딩 맛집이고 이 숨겨진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. 이 뭔가 복선을 깔아놓은 것들. 그래서 그런 걸 또 보는 재미들이 있고 타임슬립물 같이 판타지적인 요소가 들어간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. 그런 분들이 보통 비밀의 숲을 많이 보시는데 비밀의 숲하고 되게 비슷해요. 제가 비밀의 숲을 보진 않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하게 비밀의 숲이 안 넘어가더라고요, 회차가. 근데 그거보다 제 기준이 훨씬 재밌고요. 그 마지막 회 사회 문제까지 딱 찝어주고 마무리하는 그 모습까지가 완전히 웰메이드여가지고 추천을 드리고 싶긴 해요. 네,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능인데요. 사실 예능도 저번에 제가 알쓸범잡도 되게 기대를 많이 했고 이제 중간에 제가 알게 됐는데 대화의 희열도 3가 이번에 시작을 했는데 사실 두 개 다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는데 얘네를 뽑기엔 좀 뻔할 것 같은 거예요. 근데 제가 의외로 되게 이번 분기에 재미있게 봤던 예능이 있거든요. 바로 어쩌다 사장이라는 예능입니다. 어쩌다 사장은 좀 의외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차태현? 조인성? 예능? 이라는 느낌 때문에 안 봤어요, 사실. 그러다가 그냥 심심한데 한번 봐볼까? 약간 힐링 재질인가? 이러고서 딱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죠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윤스테이보다 어쩌다 사장이 훨씬 재밌고 완전 더 제 스타일이었어요. 저는 사실 약간 귀촌의 꿈이 좀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더 약간 좋게 봤을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리틀 포레스트 같은 감성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어쩌다 사장이 약간 그래요. 좋았던 이유를 굳이 꼽아보자면 가장 큰 이유는 정말 그 지역에 사는 현지인들이 나오세요. 현지인들이라고 하기가 좀 웃긴데 제가 지금 거기 강원도의 위치를 까먹었는데 이름을 거기에 진짜 사시는 분들이 뭐 진짜 슈퍼에 마을버스 그 승차권 사러 오는 사람도 있고 공무원 분들도 오셔가지고 뭐 밥도 먹고 하고 사실 우리한테 너무 유명한 연예인들인데 그 분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여기에 사시는 분들과 어우러지면서 정말 안부 인사도 나누고 그리고 또 그분들도 편하게 와서 그냥 사랑방처럼 뭐 술 한잔 하면서 뭐 라면도 먹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그 전체적인 모습이 너무 편안하고 좋더라고요. 사실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조금 보기 힘든 장면이잖아요. 예능에서 이런 걸 보여주고 하니까 너무 좋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 이제 알바생으로 차태현 씨와 이제 조인성 씨의 지인들을 부르는데 그분들도 약간 쏠쏠한 재미가 있고 그리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그 알바 해주시는 분들하고 같이 뭐 술 한잔 하면서도 밥도 먹고 하거든요.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들의 고민이라든지 이런 걸 솔직하게 나누는 모습들이
너무 좋더라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시즌2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. 정말. 저같이 잔잔바리한 재질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어쩌다 사장 꼭 추천드립니다.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웹툰인데요. 제가 웹툰을 예전에 한번 실이라는 웹툰을 되게 엄청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 내일이라는 웹툰도 추천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추천드릴 웹툰은 고래별이라는 웹툰인데요. 제 기억에 아마 이것도 언급을 한번 한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작정하고 좀 본격적으로 이제는 추천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번 분기 페이보릿으로 가져왔습니다. 제가 괴물이 진짜 웰메이드라고 했잖아요. 이 웹툰은요, 웰메이드를 넘어서서 그냥 역작이에요. 일단 마음에 드는 이유를 흥분하지 않고 차근차근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, 첫 번째, 시대적 배경이 마음에 들어요.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웹툰이거든요. 이 시대적 배경이 사실 저는 또 역사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뭐 잘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역사를 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런 중요한 역사적 배경은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 기억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이 콘텐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근데 정말 이 고래별이라는 웹툰은 이 일제강점기의 배경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고 정말 독립시키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이 어떻게 애썼는지를 정말 만화이지만 생생하게 너무 잘 보여줘요. 두 번째 제가 이 웹툰이 좋았던 이유는 작화랑 대사예요. 솔직히 이게 다 했어요. 작화는 제가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보여드리겠지만 진짜 너무 잘 그리시고요. 그리고 이게 인어공주라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동화를 약간 베이스로 해요. 두 개를 결합시켜서 풀어나가시거든요. 이렇게만 들어도 진짜 천재 같지 않으세요?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지. 그래서 이 작화가 인어공주와 관련된 작화가 나올 때요, 진짜 이거는 예술작품 아닌가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림을 너무 잘 그리세요. 대사가 또 그렇게 주옥 같아요. 중간중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추천하면서 막 올리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그냥 쭉 다 보셔야 돼요. 와, 이입하다 못해. 내가 지금 조선인이야. 지금 내가 거기 가 있어. 그래서 이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, 대사 같은 거를 읽다 보면 이건 웹툰이 아니라 그냥 한 편의 문학작품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진짜 그냥 이 웹툰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요, 그냥 아름다워요. 아름답다는 말 이외에는 제가 어떻게 이 웹툰을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고래별은 그냥 한번 보시는 게 나아요. 이렇게 흥분해서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. 고래별은 역작이다. 네, 이렇게 해서 2분기 페이보릿을 이렇게 끝을 내봤는데요. 이번에 특히나 정말 제가 많이 감명을 받은 것들로 쏙쏙 추려봤으니까요. 여러분 마음에도 정말 쏙 드는 콘텐츠 드리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해요. 그럼 안녕! 혹시 여러분들도 추천하고 싶은 콘텐츠 있으시면 아낌없이 댓글에 많이 추천해주세요. 그럼 진짜 안녕!